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좋은 결정을 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최대한 짧은 기간에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변제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거죠. 결국 채무자의 빚에 비해서 총 변제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탕감률이 높을수록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가 얻는 이익은 크다는 거죠. 이 탕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자체가 적어야 하고요. 또 채무자의 소득이 생계비를 공제하고 얼마 남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대한 많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해지려고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해서는 안 되는 꼭 피해야 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금지사항은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내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행위. 이것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고의로 낮추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법원에서 청산가치의 감액을 허용해 주지는 않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했던 재산을 위택스 과세자료라든지 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조회하고 있죠. 그리고 보유하던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재산이 어떻게 처분된 건지 재산 목록에서 왜 누락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보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을 해지해서 수백만 원 이상의 해약 환급금을 빼돌리는 행위, 이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보험 약관 대출을 잔뜩 받는다거나 또 보험을 일부라도 해약해서 해약 환급금 가치를 낮추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법원에서는 잡아내는 경우가 많죠. 물론 소액 대출이나 소액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험 해지 환급금을 빼돌리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 예금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행위, 이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본인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보유 중인 예금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돈을 이체해줬다, 또 자녀들에게 용돈을 지급해줬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활비로 이체해준 금액이나 자녀의 용돈 액수가 과도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현금 인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지인 빚부터 갚는 행위, 이것도 안 됩니다. 지인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아서 지인 빚을 먼저 갚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 빚을 다 갚아버린 행위, 이것도 편파 변제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지인과 금전이 오고 간 근거가 있다 해도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삼지 않지만 개인 빚을 변제하는 것은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를 한도까지 쓰기 위해서 고가의 제품들을 사는 행위, 이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전에 카드를 한도까지 다 결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되도록 소액 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은 카드 거래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카드를 무분별하게 과소비를 썼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도 문제 삼고 변제율을 높이는 구실로 삼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월 변제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고의로 급여를 줄이는 행위,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이 많으면 많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갚을 수밖에 없는 제도죠. 그렇다 보니까 월급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개인회생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잠깐 직장을 이직해서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원은 3년간 채무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합당한 소득원으로 변제 계획안을 짰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로 소득을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만 회사가 폐업을 했다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가 직장을 구하게 됐다면 이런 식의 불강력적인 이직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이처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안 되는 6가지 행위를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